5분 후에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곁담 냄새가 바닐라 향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민클리닉 김민지 원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애찍증인데요. 땀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크린샘이라고 하고 하나는 아포크린샘이라고 합니다. 에크린샘은 거의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99% 이상이 수분이기에 끈적임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땀샘인 아포크린샘은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끈적한 점액질 상태로 지방과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낭에 상재하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지방산 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내라는 특유의 악취가 생기게 됩니다. 애찍증은 이 아포크린샘의 작용 때문에 생기며 사춘기 때 호르몬 작용이 왕성해지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애찍증을 갖고 있다면 자녀가 애찍증이 생길 확률은 약 50% 이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권에 비해 애찍증의 확률이 약 5% 미만으로 현저히 낮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애찍증이 있다면 큰 스트레스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찍증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냄새가 걱정되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흰옷을 입으면 겨드랑이 부위가 노랗게 변해 있다. 귀지가 건조하지 않고 축축하다. 가족 중 애찍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양쪽 겨드랑이에 티슈를 끼운 다음 5분 후에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애찍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이 애찍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못 느끼고 지내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본인의 냄새에 익숙해져서 모르거나 액취가 있다 해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본인에게 말해주지 않아 스스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본인의 냄새에 전혀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성 40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남성의 겨드랑이 땀을 흡수시킨 패드를 주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설명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패드에서 지린내가 난다는 여성도 있었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여성, 심지어 바닐라처럼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평가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DNA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사람이 갖고 있는 후각 수용체 중 하나인 OR74라는 유전자가 같은 냄새를 다르게 인식하게끔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유전자에 의해 같은 냄새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같은 이성에게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이성에게 풍기는 냄새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의 겨드랑이 냄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시술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